안녕하세요. 2021년 비정형 데이터 분석 최종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4조 tech니조이며 유튜브 댓글을 분석하여 MBTI 성격 유형에 대한 재미있는 실생활 성격 유형 검사지를 만들었습니다. 발표 순서입니다. 먼저 MBTI 성격 유형 소개를 간단하게 진행하고 프로젝트를 전체적으로 요약하겠습니다. 중간 보고와 달라진 사항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뒤 최종 프로젝트 결과물까지 진행한 다음과 같은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발표가 진행되며 여러 MBTI 유형들에 대한 예시 문장들과 그 특징들을 설명하는 부분이 나올 것입니다. 그에 앞서 MBTI 성격 유형의 4가지 지표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 후 넘어가겠습니다. 4가지 지표에서 1가지 지표당 2가지 특성 시 총 16가지의 유형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지표는 에너지 방향에 대한 지표로 쉽게 이해하자면 E형은 남과 있을 때 에너지를 얻는 편이고 I형은 혼자 있을 때 에너지를 얻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지표는 정보 수집에 대한 내용으로 S형은 실제 경험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일처리를 하며 N형은 직감과 육감에 의존하여 신속 비약적으로 일처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지표는 판단 결정에 대한 내용으로 T형은 논리와 이성에 초점을 두고 판단하며 F형은 인간관계와 감정, 상황 등을 반영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지표는 생활 양식에 대한 내용으로 J형은 계획적이며 정리를 좋아하고 P형은 상황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변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래에 16가지 성격 유형에 대한 짧은 소개를 달아두었으며 어펜딕스에 각 유형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관련 링크를 달아두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요약 부분입니다. 저희는 MBTI 유튜브 영상 댓글을 통해 기존의 딱딱한 성격 유형 검사지를 댓글을 반영하여 실생활 예시를 통해 공감가며 재미있는 검사지를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습니다. 데이터는 유튜브 댓글을 크롤링하여 영상 약 7,900개에서 댓글 108만 건을 수집하였습니다. 전 처리 후 데이터는 약 41만 건이며 각 유형을 언급한 댓글을 16가지 유형별로 분류하였을 때 가장 적은 유형의 댓글이 약 8천만 건, 가장 많은 유형의 댓글은 약 6만 3천 건으로 분류되었습니다. 크롤링한 로우 데이터에 대해서 한국어 포함이 안 된 댓글과 비문을 제거하고 은전 한입을 통해 토큰화를 진행하였습니다. 각 유형에 대해서 데이터 불균형이 있었고 데이터가 다루는 주제가 다를 것이라 예상하여 각 유형 별도로 LDA 토픽 모델링을 진행하였습니다. 토픽 개수를 정량적, 정성적으로 선정하고 각 토픽에 대해서 검증 설문 문항 도출을 위한 솔팅 기준으로 좋아요 수와 영상 조회수, 토픽 비중 점수를 반영한 지표를 도출하였습니다. 각 유형당 뽑힌 10문항씩 총 160문항에 대해 검증 설문을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5문항씩 총 80문항을 선별하는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검증 설문을 통하여 각 유형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 문장들을 선정하였습니다. 도출된 문항으로 최종 검사지를 웹페이지로 구성하였고 설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며 설문지 결과는 실생활에서 자신이 어떤 유형을 가지는지 또 그 다음으로 어떤 유형과 비슷한지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 댓글을 통하여 도출된 설명을 포함하였으니 재미있게 설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검사 링크를 발표 자료와 유튜브 영상 정보란에 공개해 두었습니다. 후에 검사와 관련된 문장들이 스포일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잠깐 영상을 멈추고 발표를 듣기 전 검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중간보고 요약 및 변경사항입니다. 변경사항을 중심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중간보고의 경우 토크나 과정에서 일부 유형에 대해 형태소 분석기 꼬꼬마를 사용했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관련 피드백을 받아 형태소 분석기 5개를 비교한 후 은전한입 미캡을 사용하여 토큰화를 진행하였습니다. 토픽 모델링 토픽 개수를 결정할 때 정략적 지표를 사용하여 토픽이 겹치거나 일관성이 없는 제대로 추출되지 않는 부분들이 생겼으며 이에 대한 피드백을 반영하여 정량적 지표로 후보를 도출한 뒤에 그 후보에서 정성적으로 판단하여 토픽 개수를 설정하였습니다. 문항을 뽑기 위한 지표에 토픽 비중의 좋아요 수를 곱하여 문장을 솔팅한 뒤 상위 문장을 추출하기로 했지만 이도 마찬가지로 피드백을 참고하며 여러 시도를 통해서 토픽 비중과 좋아요 수, 영상 조회수를 모두 반영한 최종 지표를 선정하여 문항을 도출하였습니다.
설문지 결과 예정사항에서 자신의 유형에 대해 설문만 진행하여 자신의 유형에 대해서 관습적 생각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정도의 간단한 결과를 도출하여야 했으나 기존 자신의 MBTI를 모르는 사람도 관습적 MBTI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유형의 문항에 대해서 검사하여 자신이 가지는 유형과 다른 유형의 비중을 함께 결과로 받아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전처리 중 형태소 분석기 비교 및 선정 과정입니다. 꼬꼬마 외에 4개의 형태소 분석기를 비교하였습니다. 유튜브 데이터 특징으로 유행어를 포함하거나 띄어쓰기가 잘 되지 않은 문장들이 많았고 이러한 몇몇 문장을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꼬꼬마가 띄어쓰기 유행어를 잘 잡아내는 경향을 보였지만 실행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성능이 준수한 OKT 미캡 중 개발 환경을 고려하여 미캡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토픽 모델링을 각 유형별로 따로 진행하여 각 유형에 대해 토픽 개수 선정과 토픽 네이밍을 별도로 진행하였습니다. 각 유형을 언급한 데이터 개수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이었으며 각 유형별로 관심 주제가 다를 것이라 생각하여 따로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토픽 모델링의 대표적인 방법인 LSA와 LDA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LSA의 경우 다큐먼트 텀 매트릭스를 차원 축소하여 축소 차원에서 근접 단어를 토픽으로 묻는 방법입니다. LDA의 경우 단어가 특정 토픽에 존재할 확률과 문서의 특정 토픽이 존재할 확률을 결합 확률로 추정하여 토픽을 추출합니다. LSA는 쉽고 빠르게 구현이 가능하지만 새로운 정보에 대해 업데이트가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NS 분석과 같은 이슈 분석의 경우 새로운 패턴을 찾아낼 수 있는 LDA 알고리즘이 더 적당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LDA의 경우 문서의 특정 토픽이 존재할 확률을 추정하기 때문에 성격 유형당 어떤 주제를 관심 있게 다루는지 볼 수 있어 최종적으로 LDA로 토픽 모델링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유형별 데이터 분포를 보자면 신기하게도 MBTI 두 번째 지표인 S와 N에 대해서 대체로 N을 포함한 댓글이 많은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S가 포함된 댓글 수가 적습니다. 실제로는 감각형인 S가 인구의 70%를 차지하고 직관형인 N인 나머지 30%를 차지하는데 데이터 개수는 반대의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이는 S형이 현실주의, 원칙주의에 기반한 사람이 많고 눈에 보이고 느껴지는 감각 위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N은 직관을 중시하며 눈에 보여지지 않는 느낌 위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론이나 사상, 철학, 심리학 등에 빠져드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MBTI 빠져든 사람이 S보다는 N에 많을 것 같으며 제가 판단하기에는 S형은 현실주의, 원칙주의에 기반하기 때문에 MBTI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꽤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픽 모델링 토픽 개수를 설정한 부분입니다. 정량적 지표인 코히런스 스코어와 퍼플렉시티 스코어를 이용하여 각 유형별 후보 2개씩을 뽑아 설정하였습니다. 코히런스 스코어는 토픽이 얼마나 의미론적으로 일관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지표이며 높을수록 의미론적 일관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점수가 높은 토픽 개수 2개를 후보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선정된 후보 2개를 뽑아 저희가 직접 탑 랭킹 단어들과 문장들을 보며 의미론적으로 일관성이 있게 토픽이 추출되는가를 중심으로 판단하여 최종 토픽 개수를 16개 유형에 대해서 각각 결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선정된 토픽 개수를 중심으로 토픽 모델링을 진행하여 뽑은 각 토픽별 탑 랭킹 단어들과 탑 랭킹 문장들을 반영하여 토픽 네이밍을 16가지 유형에 대해 각각 진행하였습니다. 탑 랭킹 단어들을 탑 랭킹 문장들을 기준으로 네이밍을 진행해본 결과를 살펴보니 이때 탑 랭킹 단어보다 문장에서 일관성이 있는 비슷한 내용을 다룬 경우가 많았으며 이에 따라 단어보다는 문장을 중심으로 토픽 네이밍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가지 유형에 대해서 토픽 모델링 네이밍을 끝낸 결과입니다. 각 유형별 주제의 개수와 내용이 다르지만 대부분 비슷한 주제를 다루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음 표는 토픽 비중이 높은 순으로 배열한 것인데 잘 들여다보면 MBTI 성격 유형별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 간 관계인 노란색 셀들을 보면 인간관계 감정에 초점을 두는 감정형 F형이 진실과 사실에 초점을 두는 사고형 T형보다 사람 간 관계라는 토픽에 대해 주로 관심을 두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번에는 시간관리라는 분홍색 셀을 봅시다. 신기하게도 계획적이고 정리를 좋아하는 J형이 상황에 맞추어 변화하는 P형보다 시간관리라는 토픽을 주로 관심을 두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지표에 대한 경향성 말고도 ENTJ의 세 번째 셀을 보면 업무 스타일과 팀 과제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초록색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 팀 과제 주제의 경우 ENTJ, ESTJ만 언급되었습니다. ENTJ의 경우 천성적으로 타고난 리더, 즉 대담한 통솔자로 대부분 팀플에서 팀장을 맡는 경우가 많은데 다루는 토픽에서도 이와 같이 드러남을 볼 수 있습니다. 각 유형별 탑 랭킹 단어들과 지표들을 통해 각 유형당 선정된 수정전 댓글 10개는 어펜딕스에 첨부하였으니 저희가 발표가 끝난 후 발표 자료 뒷부분에 첨부된 어펜딕스 자료에서 자신의 유형에 대한 아주 자극적이고 공감 가는 댓글들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형별 문장 중 검증 설문에 들어갈 문장 10개를 선별하는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처음에 토픽 점수 기반으로 소팅을 진행하였는데 토픽을 잘 반영하지만 문항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또한 유형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공감을 포함한 신뢰도를 반영하기 위해 좋아요 수를 곱하여 소팅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좋아요 수가 0일 경우에 토픽 점수가 높아 토픽을 잘 반영하는 문장이 제거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좋아요 수에 1을 더한 뒤 토픽 점수를 곱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할 경우 영상 조회수가 많은 영상의 댓글들만 뽑히게 되었고 이는 유형을 잘 반영한 댓글이라고 해도 유튜브 알고리즘 등에서 밀린다면 뽑힐 수 없다는 것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에 영상 조회수로 나누는 과정을 포함하였습니다. 나름 공간과 유튜브 알고리즘에 따른 불이익을 반영하였지만 영상을 시청하는 것과 좋아요 누르는 것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좋아요 누르는 것에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여 좋아요 수의 제곱수를 취하여 신뢰도와 공감의 영향력 또한 반영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공감에서 많은 영향력이 발휘되어 저희의 토픽 모델링 모델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토픽 비중 제한을 설정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를 보시면 토픽별 솔팅을 진행하여 탑 문장들을 볼 경우 중복이 많이 일어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토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는 토픽 비중의 트레시홀드를 설정하는 방법을 취했습니다. 따라서 트레시홀드를 0.5와 0.8을 비교하여 토픽을 잘 반영하는 방향인 토픽 비중 점수 0.8 이상의 기준을 세웠습니다. 따라서 토픽 비중 0.8 이상을 설정하고 다시 한번 4가지 지표 후보에 대해서 문장을 뽑아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유형의 특성을 잘 반영한 문장들이 뽑히는 좋아요 수의 제곱수를 취한 방법이 신뢰도와 공감의 영향력을 반영한 최종 지표가 되었습니다. 뽑힌 문장들을 잠깐 보시면 재밌는 게 많습니다. 이렇게 솔팅된 각 유형별 안에 있는 토픽별 탑 랭킹 문장들에서 검증 설문에 들어갈 10개의 문항에 해당하는 댓글을 뽑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일단 문장들을 살펴보며 유형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지 않은 문장이나 토픽을 잘 반영하지 못하는 문장을 제거하고 남은 문장들 중 10문장을 선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토픽 모델링의 경우 각 유형당 토픽의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각 토픽에서 10개의 문장을 선정할 때 토픽 비중에 따라 문장 선별의 수를 다르게 적용하였습니다. 아래 예시와 같이 ISFP 유형의 경우 5개의 토픽이 있었는데 이미지 관리 토픽에서는 3개의 문장, 성격 토픽에서는 3개의 문장, 연락 스타일 토픽에서는 2개의 문장, 영상 소감에서는 1개의 문장, 시간 관리에서는 1개의 문장로 토픽별 문장 선정의 개수를 달리하여 적용하는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각 유형별 뽑힌 댓글 10개에 대해서 어미를 통일하고 은어 및 적절하지 못한 단어들을 제거하며 설문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문장을 다듬는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16개의 각 유형에 대해서 10개씩 총 160개의 문항에 대해서 검증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가 검증을 진행한 이유는 과연 해당 문장이 유형 특성을 제대로 반영되었는가에 대한 성능 검증을 위함이었는데요.
좋아요 수, 영상 조회수 등을 포함한 지표로 신뢰도를 반영하지만 비지도 학습이 기반이기 때문에 피드백을 반영하여 뽑힌 문항 성능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척도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는데요. 먼저 왼쪽 그림과 같이 유형을 반영하는 문장에 대해 5점 척도로 점수를 받았습니다. 해당 문항의 유형에 해당하는 설문 참여자들은 점수 평균이 낮으면 그 유형의 특징을 반영하지 못한 문항이기 때문에 제거를 하였고, 그 다음에는 해당 문항의 유형과 반대되는 유형의 평균 점수도 함께 확인해서 반대되는 유형 모두 평균 점수가 4.5점 이상일 경우 이 문항은 사람 자체의 특성 문장으로 간주하였기에 제거를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아래 예시를 보시면 지금 두 가지 유형이 모든 지표의 모든 특성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유형이 모두 공감하게 되면 이는 특정 유형의 특성이 아닌 인간 자체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문 결과와 최종 문항 도출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사람 자체의 특성을 반영한 문장으로 제거될 예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식한데 나대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는 건 유형의 특성이 아니라 대부분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또한 영상을 틀어놓고 댓글을 보는 사람, 다들 공감하시죠? 이처럼 사람 특성을 나타내는 문장은 제거를 하였고, 유형별 특징을 나타내지 못한 예시를 보면 ESFP의 문장의 경우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스포당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있었지만 이는 해당 유형의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지 않기에 해당 유형을 설명하는 문장이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또는 아래 그림에서 ENTP의 경우 사이코패스라고 나오면 캡처해서 인스타 스토리에 올리는 것은 2.9점으로 제거되었는데요. 그래도 나름 평균에 가깝습니다. 역시 ENTP 성향답네요. ENTP의 문항에 대해서 각 유형별 평균 점수를 보시면 ENTP 관련 5개 문항에 대해서 ENTP 유형의 평균 점수가 4.5점으로 이상이 높았고 나머지 유형의 대부분이 평균 이하로 선별 문장들이 NTP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검증 결과 사람 자체의 특성을 표현한 문장이나 유형별 특징을 반영하지 못한 예시가 많지 않았고 유형별 특성을 나름 잘 반영하는 문장들이 뽑혔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한 지표와 모델에 대한 성능 분석을 검증으로 대체한 결과 확인할 수는 없지만 나름 괜찮은 결과가 나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검증을 통해 최종 선정된 유형당 5개씩 총 80문항에 대해 웹페이지로 검사할 수 있는 검사지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5점 척도로 점수 평가 방식을 적용하되 해당 점수는 전혀 공감하지 않았을 때 0점, 공감하지 않으면 2점, 보통일 때는 5점, 공감한다면 8점, 매우 공감한다면 10점으로 하여 극단의 가중치를 더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결과로는 가장 점수합이 높은 유형이 최종 자신의 유형으로 선택되어 제공되며 각 유형의 점수 비중에 대해 또한 제시하여 자신의 최종 유형 다음으로 어떤 유형과 유사한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모든 MBTI 유형에 대한 유튜브 댓글을 반영한 유형 설명이 결과로 제시되며 자신의 최종 MBTI 유형에 대한 사람들의 관념을 반영한 유형 특성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검사 링크는 발표 자료나 유튜브 영상 설명란에 올려두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발표 피드백 및 반영사항입니다. 먼저 크게 전처리 부분에서 토크나이저, 데이터 불균형 문제, 멀티 레이블에 대한 문제에 대한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토크나이저의 경우 중간 보고 때 꼬꼬마를 사용하는 데 시간 문제가 있었습니다. 수강생 본과 교수님 피드백을 반영하여 트위터, 미캡 등에 대해 비교하여 성능이 준수하고 빠른 미캡으로 토커나를 진행하였습니다. 데이터 불균형 문제 피드백에서는 각 유형별 따로 토픽을 추출한 것의 의미에 대한 질문, 그리고 데이터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 데이터가 적은 쪽에서 MBTI의 특성을 잘 뽑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전체 데이터에 대해 공통 토픽을 뽑으려고 했지만 유형별 데이터의 개수의 차이가 심하여 데이터의 불균형이 발생한 점, 그리고 각 유형당 어떤 유형에서는 중요하게 다르지만 다른 유형에서는 중요하게 다루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유형별로 토픽 모델링을 별도로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교수님 피드백을 참고하여 데이터 개수가 제일 적은 유형이 8,200개로 적지 않다고 판단되어
모든 MBTI 유형 각각에 대해 토픽 모델링을 진행하여 특성을 모두 잘 뽑아낼 수 있었습니다. 멀티 레이블에 대한 문제에서 레이블이 2개 이상인 경우 이를 처리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유형이 언급된 데이터를 각 유형별로 분리하고 멀티 레이블을 추출했을 때 대부분 해당 MBTI 데이터의 사이즈의 10% 이하였기 때문에 데이터 개수가 많은 직관형인 N 유형을 포함한 유형의 경우 제거 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개수가 적은 감각형의 S 유형의 경우 제거하지 않고 남겨뒀고 문장 처리 부분에서는 교수님 피드백을 반영하여 다른 유형을 언급한 댓글이 상위 문장으로 추출되었다면 해당 유형과 어떠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또 다른 해석을 도출하기로 하였습니다. 모델링 부분입니다. 크게 토픽 개수 설정과 토픽 모델링에 대한 설명 부분에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토픽 개수 설정의 경우 정량적 평가로 토픽 개수를 선정하기에 분포가 겹치거나 신뢰하기 어렵다는 피드백을 반영하여 토픽 모델링 토픽 개수 선정 시 정량적 지표로 후보를 도출한 후 정성적 평가를 통해 토픽 개수를 선정하였습니다. 토픽 모델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피드백의 경우 교수님께서 각 유형 토픽별 핵심 어휘들을 통해 토픽 네이밍을 수행하여 토픽 이름과 비중을 통해 유형별 유사성을 보여줄 수 있는 사후 해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하셨으며 실제로 네이밍을 모두 진행하여 비중으로 솔팅한 결과 유형 지표에 대한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발표 중간에 네이밍 결과 부분 페이지에서 해당 내용을 설명하기 때문에 글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크게 문장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 지표와 응답지 생성 과정에 대한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가중치 부여 파트에서 좋아요 수와 결과에 대한 상관관계, 영상의 조회수 영향 등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교수님 피드백을 참고하여 각 유형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 문장을 뽑는 것에 대한 신뢰도 지표가 현재 상황에서 좋아요 수가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표 선정 시 피드백을 반영하여 여러 후보들을 시도하고 토픽과 신뢰도, 좋아요 영향력 등을 반영하여 최종 솔팅 기준을 도출하였습니다. 응답지 생성 과정에서는 댓글을 어떻게 하여 설문 문항 형태로 만드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선정된 문항의 내용을 보존하며 문장 내에 포함된 단어나 상황으로 공감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면 해당 단어를 제거하거나 수정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예시 1과 같이 비속어를 제거하거나 예시 2와 같이 특정 사항을 포함하는 부분을 제거하고 문장을 다듬어 최종 문항으로 도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발표까지 진행한 프로젝트의 한계점 및 수정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계점으로 뽑힌 최종 문장들이 MBTI의 4가지 지표에 대해 비중이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ENTP에 대한 문항 중 어떤 문항은 EN만 반영하거나 EP만 반영하고 다른 문항은 NT만 반영하는 등 최종적으로 반영된 4가지 지표의 비중이 다를 수 있기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실시간 예시이기 때문에 딱 한 문장으로 4가지 지표 중 어느 것이 포함되고 포함되지 않는지도 확실하지 않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추후 수정 가능한 한계점은 검증 설문에서 표본을 구하기 어려워 작은 표본의 평균 점수 결과가 그 유형을 대표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표본이 없거나 적을 경우 해당 유형을 나타내는 자료들을 참고하여 최대한 특성을 반영하여 뽑았으나 해당 유형의 사람들의 성격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데이터가 충분히 모인다면 수정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검증 설문에서 다른 문제로 토픽에 대한 궁합 도출이 불가능했다는 점입니다. 표본이 너무 적어서 정성적으로 최종 문항을 뽑을 수 있었지만 점수로 평가한 데이터가 없어 궁합을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도 마찬가지로 데이터가 모인다면 각 토픽별 두 유형의 점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면 해당 토픽에 대한 두 유형의 궁합이 좋다고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고민하고 있는 문제는 유형에 대한 언급이 있지만 유형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지 않은 댓글 제거에 대한 문제입니다.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제거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생각나지
있는데 의견이 있으면 피드백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어펜딕스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펜딕스에는 MBTI 성격 유형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저희가 최종 뽑은 댓글에 대한 각 유형별 특징 설명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각 유형에 대한 토픽 모델링, 탑 단어 20개, 각 유형에 대한 검증 설문에 들어가기 전 날것의 자극적인 댓글들 10개, 검증 설문에 대한 로우 데이터가 제시되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발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2021년 비정형 데이터 분석 텍리디조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